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꼼꼼하게 또 이슈 체크해 주시거든요. 실장님께서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왔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개되는 2차 전지 양산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은 뭐 트럼프 그리고 관세 그리고 인터배터리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실적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300달러 선이 붕괴가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뭐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키워드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주목해야 될 현재 구간에서 배터리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에 있는 인터배터리 이 행사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또 3사, 지금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렇게 3사가 또 혁신 기술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차세대 이런 양산 로드맵이 공개가 된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발표에 따라서 뭐 전고체라던가 아니면 실리콘 응급제 이쪽이 탁월하게 좀 신소재 기업들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고체 그리고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 대주전자 재료 쪽이 있겠죠. 이쪽이 가장 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전고체 그러면 삼성 SDI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인터배터리 행사가 이제 올해 13회째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배터리 행사인데, 아무튼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은 다 몰린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예전에 CES도 마찬가지였잖아요. CES에서 또 현장에서 MOU를 맺고 뭐 물건을 판매하고 계약을 따내는 등 이런 것들이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지금 상당히 MOU 이런 것들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개의 회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5일에 보면은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이 발표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 지급이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 여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따라서 시장이 반영될 거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EU 쪽에서 이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 규제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호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배출량,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삭감돼요.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램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4월부터는 1분기 전기차 판매량 이게 공개가 되고 2분기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좀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 3월, 4월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반등이 꽤 나온 상태에서의 3, 4월에도 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많은 궁금증들 가지고 계신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 키워드 얘기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실장님. 캐즘을 빼먹었거든요. 네.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비아디의 영국에서는 추월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고, 비아디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지금 판매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성장률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그게 또 어떤 국가별로도 판도도 많이 뒤집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전기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아디 중국의 이런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있는 회사임이 틀림이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좀 보시면은 2024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1월, 2월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2024년 1년 동안에 총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지금 전기차 1,763만 대 이렇게 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대비 26.1%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무려 45.8%로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유럽의 이런 탄소 배출법 규제로 인해서 성장률은 더 좋아질 전망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뭐 트럼프 취임식 때 여러 가지 독일 뭐 극우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약간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로 이제 앞으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괜찮게 흘러가는 탄소 배출법 규제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테슬라향, 뭐 LNF나 이쪽은 좀 약간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유럽의 수주량,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요게 또 이제 껄끄러운 또 관계를 가져가게 되면은 또 판매량이 또 급감하고, 네,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테슬라하고 국내 관련주들의 커플링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가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물론 뭐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렇게 있지만, 네. LNF,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보면은 뭐 이 유럽에 뭐 독일 쪽에 벤츠라던가 네. 이런 것들, 폭스바겐 이런 쪽으로 계속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향이 늘어나다 보면은 뭐 미국향이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조로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조금 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박스권 플레이입니다.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오르지도 않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뭐 경합도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북미 ESS 시장에 지금 공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북미 쪽으로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진출하는 건 좋은데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싸던데요, 이게. 그렇죠. 네. 이 LFP 양극재를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국내 쪽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근데 이제 국내 쪽에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양산 시스템을 갖춰놓은 회사들이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들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느 쪽에 이런 것들을 쓰느냐, LFP 쓰느냐, 그러니까 출처는 좀 밝히기 어렵다라고 그쪽에서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국 쪽이 지금 상당히 LFP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LFP 하긴 하는데 이 LNF가 2026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2025년 2분기에 샘플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하는데요. 지금 샘플이잖아요. 샘플이면 초기 단계죠. 진짜 화장품 샘플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 체제로 들어서려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산 LFP 이걸 쓰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에다가 미국에다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면은 중국 거를 쓰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계속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중국에. 기존에 28%였는데 뭐 추가 관세 10% 해가지고 38%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좀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런 것들 때문인데,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거와 좀 밀접하게 되는데, 중국의 리튬 이런 것들 생산량이 95%고 유럽 시장 내에 중국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40% 달할 정도로 네. 중국이 커졌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중국의 LFP 이런 것들 양산 체제를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많이 쓰던데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뭐 성과가 좀 있을까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세요? 아니면 리스크로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를 한다 하더라도, 네. 관세를 하고 뭐 아까 IRA 보조금 삭감하더라도 중국 걸 써가지고 그래도 진출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많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ESS가 요즘 뭐 차세대 먹거리로, 네.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왜냐하면 전기차 판매율이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또 차세대 먹거리로 마련한 거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에 진출을 해서
현장에 뭐 공장을 짓든 해서 네. 그걸로 이제 보조금이든 지원금을 받는 게 좀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글로벌로 저희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에서 인도량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번에 한번 체킹해 주신 것 같은데 중국이 1등이죠. 네, 중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1등이죠. 중국이 지금 인도량, 자동차 이런 거 보면은 65.9%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유럽이 17.6%, 북미가 10%, 중국 제외 아시아가 4.3%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제외 아시아와 중국의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10배 이상 됩니다. 15배 가량 되거든요. 아시아 쪽과 중국 제외 아시아와 중국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너무 좀 압도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뭐 전년 대비 중국 쪽은 39.7%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 미국과 유럽의 이런 추가 관세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꺾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중국 내부의 이런 내부적으로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해도 좀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유럽은 이상하게도 판매량이 최근에 보면 1% 역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성장했지만 탄소 배출법 규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 뭐 이런 것들 관세 정책 이런 변수를 안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아시아도 지금 뭐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자리 숫자 성장률로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제외 아시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좀 중국이 그래도 좀 많이 상위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네요. 네, 캐즘의 원인이 유럽 쪽에 많이 있네요. 그 중간 단계는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군요. 네네. 아직까지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도 저희가 체킹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도 한번 순위 봐주세요. 판매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CATL이 가장 좀 높게 좀 잘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비슷한 자료를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배터리 셀사 3사, 배터리 셀사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2위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기차 전체적인 ESS, 전기차와 ESS 이런 판매 실적이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비아디가 2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네. CATL. 근데 둘 다 이제 중국 기업이죠. 3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가 나오거든요. 2023년 대비 2024년이 소폭 줄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수주는 뭐 포드사도 하고 벤츠도 하고 뭐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테슬라도 하고 있고 뭐 스페이스 X까지 로켓까지 뭐 발사하는데 배터리 하는데 그럼에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SDI와 SK온 역시 2024년 대비 2024년에 2023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오히려 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 활로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 계속 말하는데 이쪽을 좀 뚫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ESS도 자꾸 북미 쪽으로 진출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CATL하고 비아디가 너무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LFP 양산 뭐 이런 것들, 이 LF는 2026년부터 양산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잘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이네요. 결국에는 밀리는 게 뭐 공급차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 승부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이 정말 뛰어나던가 여러 가지 좀 고심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런 표를 보니까 중국이 너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음극재하고 전고체는 따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인터배터리에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 높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셨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그런 점들도 있지만 이제 뭐 인터배터리 전고체 같은 경우 삼성 SDI를 저는 선호하고 있고 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오늘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G 화학입니다. 아, 화학이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아니면은 전고체 이쪽은 아니다. 하지만 셀사로서 종합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좀 수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 세계 좀 3위로 비아디와 지금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요한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 81% 지분을 보유한 게 LG화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실리콘 응급제, 아까 뭐 대주전자체 재료처럼, 실리콘 응급제라던가 아니면 흑연, 뭐 이런 것들 잘하는 건 아니고 양극재를 잘하죠. LG화학은. 그래서 엔지니어링 소재, IT 소재 이런 쪽을 좀 경쟁력이 있다. 고부가 제품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배터리 셀사로서 잘 되고 있고, 지분 관계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7.6%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여전히 저평가 기조고요. 2차 전지 부문뿐만 아니라 화학 부문. 우리 화학이 사실 이게 시크릿컬 산업으로서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뭐 효성화학도 그렇고 그러게요. 많은 롯데화학 이런 것들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학은 이 2년, 3년이 지나면은 다시 좋아지는 구간이 옵니다. 이게 결국은 경기 사이클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시크릿컬 산업으로서 그런 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생명과학 쪽으로도 요즘 탁월하게 LG화학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서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에 한 차례 이런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약간 눌렸어요. 약간.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 눌리는 25만 원대로 25만 원대에서 아래로 좀 약간 눌리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좀 잘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점들이 앞으로의 좀 양산체제 갖추고 이번에 인터배터리 이런 촉발제가 되면서 3월, 4월에는 어느 정도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라서. 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수주량이라던가 여전히 좀 잘 되고 있고 여러 인터배터리로 혁신적인 그런 것들 아까 전에 뭐 실리콘 응급제나 그런 기업들과 함께 전고체 기업들과 함께 좀 협업을 하면서 좀 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목표가는 30만 원 보고요. 손절가는 19만 원 보면서 저는 LG화학 오늘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안정적인 또 플레이를 기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이 정보 저희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